여러 가지 이제 마트 아니면 학교 근처를 가가지고 임의로 사람들을 단속해서 당신 도큐멘트가 있나 없나 없다 그러면 불법 이민자지 해서 수백 명이 이제 잡혀갔대요. 그래서 많은 멕시코계 미국인들, 멕시칸들한테 지금 반발을 사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제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불법적인 시위다 해서 이런 시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연방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시위를 진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렸던 조치가 뭐냐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4,000명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현역 군인인 해병대 병력을 700명을 지금 투입한 상태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국학을 전공했고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쓴 김상조라고 합니다. 최근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2025년 6월 이번 달 초인데 아이스라고 하는데 이민 세관 집행국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특히 이제 LA 지역의 특정 지역, 그러니까 파라마운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LA 지도를 보시면은 동남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근데 이쪽에 이 구역에 누가 많이 거주하고 있냐면은 히스패닉 중에서도 이제 멕시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특히 이 지역이 이민 불법 단속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수백 명이 체포를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나? 체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마트 같은 홈디포나 여러 가지 이제 마트 아니면 학교 근처를 가가지고 임의로 사람들을 단속해서 당신 도큐멘트가 있나 없나 없다 그러면 불법 이민자지 해서 수백 명이 이제 잡혀갔대요. 그래서 많은 멕시코계 미국인들, 멕시코계 멕시칸, 그러니까 멕시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멕시칸들한테 많은 지금 반발을 사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제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시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이거 불법적인 시위다 해서 더 이런 시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연방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시위를 진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렸던 조치가 뭐냐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4,000명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현역 군인인 해병대 병력을 700명을 지금 투입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 방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 방위군의 지휘관은 누구인가? 당연히 주를 방위하는 군인이니까 법적으로 주지사가 그 지휘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60년대 이후로 최초로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했던 아주 드물었던 지금 사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뉴섬 주지사가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주지사의 지휘 아래 주 방위군이 이런 평화적인 시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질서 유지가 가능한 정도였고,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면 옆주에 있는 주 방위군의 요청을 다 받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트럼프가 일부러 연방화를 시켜서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 방위군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셔널 가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내셔널 이러면 국가의 가드, 일단 병력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영어에서는 국가를 방위하는 병력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미국은 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보위하는 안보를 책임지는 것은 연방뿐만 아니라 각 주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가드라는 게 각 주의 한 단위, 군사 단위로 만들어져 가지고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내셔널 가드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방위군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 방위군이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면 미국 군인들 이러면은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영화나 이런 그런 데서 많이 보이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현역 군인이에요. 그래서 직업 자체가 군인인 사람들인데 주 방위군은 누구냐면은 파트타임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가르쳤던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주 방위군이 한 4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었죠, 예전에. 주 방위군이라고 하는데 너 지금 군인이냐? 군인까지는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넌 지금 학생이잖아. 너 왜 그럼 군인까지 겸임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평범한 직업을 가지면서 내셔널 가드 주 방위군이 되면은 한 달에 일정 몇백 불 정도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이제 학생들이었잖아요. 이 학생들한테는 대학교 등록금이 미국엔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 방위군을 하면은 특히나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의 주 방위군에 입대를 했다 이러면은 그 주에 있는 주립대에서는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얼마나 등록금이 비싼가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원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어느 정도 받느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2주 정도 집중 훈련 정도를 받고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었어요. 복무 기간은 6년 정도 되고 그 예비 복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한 2년 정도에서 6 플러스 2년 정도를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때 너희들이 투입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뭐 투입했듯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무질서 상태가 왔을 때 질서 유지 또는 그런 혼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고, 특히 많이 투입되는 상태가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비상사태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계엄령 사태를 겪었잖아요. 계엄령 말고 또 특히나 미국은 자연재해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재난사태. 왜냐하면 이번에는 LA가 폭동사태 때문에 좀 말이 많지만은 얼마 전에는 올 초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산불, 그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주 방위군이 일종의 지원 개념으로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이제 이 주 방위군 병력이 활용이 되냐면 해외 파병이 필요할 때,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으로 현역 군인들을 파병하고 또 추가로 병력이 필요하면 이런 주 방위군을 투입을 하는데, 이 주 방위군은 주로 한 1년 정도를 가서 복무를 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방위군 중에서도 해외 파병을 갔다 오면 더 혜택이 나중에 갔다 와서 더 커지는 그런 형태라고 해서 복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파트타임 형태의 주 방위군을 이번에 LA에 연방화시켜서 투입을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주지사를 지휘관인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지사를 뛰어넘어 가지고 연방화시킨 경우가 어디 있었나, 언제 있었나? 주로 이제 1960년대에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1960년대 어떤 나라였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민권운동이 상당히 활발할 때였어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 민권운동이 그때 활발했죠. 그럴 때 특히 이제 미국 남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흑백 분리 정책이 있었어요. 학교든 어떤 공공시설이든 뭐든 백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 백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 따로, 흑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학교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운영이 된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이제는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통합을 시켜라. 왜 흑인들이 다닐 수 있는, 자기들도 이제 흑인들도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들인데 주립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건데 왜 이 학생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이 거부가 되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이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거라 이래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흑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백인들하고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럴 때 입학을 할 때 거기에 있던 많은 백인 주지사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이 학생들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등교를 못하게 이렇게 막았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심지어는 그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시면은 그 1964년 알라바마 상황이 나와요. 그 영화 한 장면을 보시면은, 혹시 대부분 한국 분들이 많이 그 영화를 보셨을 건데, 포레스트 검프가 대학교를 교정을 딱 다니는데 이상하게 그 학교 건물 앞에 알라바마 주지사하고 군인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러면서 흑인 여학생 2명이 그 건물 안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역사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알라바마 주지사였었던 조지 월리스가 자기의 어떤 주 방위군을 동원해가지고 흑인 학생이 못 들어오게 막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자, 그거를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연방정부가 이 주 방위군들을 연방화를 시켜서, 그러면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던 그런 경우였어요. 이번에 주 방위군이 연방화된 것은 그 이후에 최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적 근거와 이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지휘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지사와 상의도 하나 없이, 한 번도 없었대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걸 연방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는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자, 미국의 헌법이나 군법 10조가 있어요. 그 타이틀 10이라고 하는데, 이 군법 10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통령은 비상사태나 무질서 상태가 왔을 때는 주 방위군을 연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합법적으로 이 조치를 단행을 하였다 라고 해서 이 입장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가 권력을 좀 너무 남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주 정부의 자유권을 좀 많이 침해를 했다 라고 했던 게 그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이 연방화를 시킨 게 정치적인 목적이 좀 많은 게 아닌가라고 좀 의문을 품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게, 다른 곳도 많잖아요. 근데 왜 LA인지,
왜 LA를 타깃으로 삼았는데 이 LA 중에서도 이 LA가 아주 커요. LA 중에서도 왜 특히나 이제 멕시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특정 파라만투 지역을 타깃으로 삼았나라고 이제 의문을 많이 던지는데 왜 LA로 이렇게 타깃으로 삼았을까? 이 LA 지역이 좀 재밌는 지역인데 우리가 요즘에 미국 뭐 대도시 상황에 관해서 뉴스나 영상을 보면은 뭐 마약 문제 많이 보시잖아요. 그 필라델피아, 특히나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표적인 그 뭐 좀비의 도시, 아니면 뉴욕 홈리스, 노숙자 문제, 마약 문제, 그리고 무질서 상태 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도시가 뭐 뉴욕, 필라델피아, 뭐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예요. 근데 이 도시들의 시카고까지 포함해서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곳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들, 이 대도시들의 시장이 지금 흑인 시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수층들에서 이 특정 대도시 지역을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봐라, 이 특히나 이제 LA 같은 이런 대도시 지역의 마약 문제, 노숙자 문제가, 무질서 상태가 이제 범죄 문제, 이게 악화되고 있는 게 정통적인 어떤 제대로 된 백인 정치인이 이 도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흑인, 유색인종 지도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좀 비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트럼프가 혹시 그 지점을 좀 이용을 하지 않았나. 봐라, 이런 지역에 나 같은 그런 보수층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는 어떤 단호한 지지자, 그래서 보수의 가치란 게 그 법질서 유지, 사회 질서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또 유지하는, 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나는 단호하게 연방화시켜서 주 방위군들을 투입해서, 자, 이런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한 그런 지도자다라는 그런 이미지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죠. 그 여론, 그 보수층의 반응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봤더니 거의 보수층의 82% 정도, 여론조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82% 보수층의 82%가 아이스 불법 이민자 단속 조치를 찬성한다라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주 방위군을 투입했던 데 대해서는 76% 정도가 지지를 보내요. 그리고 공화당 내 89% 가까운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불법 이민자 이런 정책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잃을 게 없는 그런 좀 할 만한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지금 되게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누구 사이에서 지금 악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냐면, 멕시코계가 특히나 이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 멕시칸 커뮤니티, LA에 있는 멕시칸 커뮤니티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LA가 어떤 곳이냐면은 전체 인구에서 48% 정도가 히스패닉이에요. 근데 그 히스패닉 인구 중에서도 대다수가 멕시칸들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벗어나서 가장 멕시칸적인 도시가 LA라고 해요. 그리고 이 LA라는 지역이 또 어떻게 보면 재밌는 지역이냐면, 그 LA에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고 자랐던 멕시칸들한테는 이게 자기들 땅이에요. 왜냐? 1848년 미국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멕시코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거든요. 그때 맺었던 협정이 뭐가 있었는데, 조약이 뭐였냐면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이었는데, 그 조약 때문에 멕시코가 가지고 있었던 미국 쪽 영토 있죠. 텍사스부터 해서 저 캘리포니아 쪽까지 갖고 있던 그 광활한 영토를 미국에 뺏기게 돼요. 근데 그 당 뺏기기 전에 그 땅에서 살고 있던 멕시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후손들도 계속 여기서 살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땅이고, 자기들의 어떤 홈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가지고 멕시코로 내쫓아 보내려고 한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도시들 있잖아요. 그 뉴욕, 필라델피아 같은 이런 지역을 생츄어리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츄어리 도시가 뭐냐면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도시라고 해요. 왜 이런 생츄어리 도시로서의 그런 정책이 펼쳐지나? 왜냐하면은 이 생츄어리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해줌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해 나가고, 그리고 이들이 잠재적으로 벌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적인 어떤 범죄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자. 만약에 연방 정부에서 어떤 기관을 보내가지고 불법 이민 단속을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연방 정부가 기관이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우리가 도와주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역이 바로 생츄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봤을 때는 이런 생츄어리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문제와 이런 사회 무질서가 문제가 아주 더 심해진 게 아니었나. 그래서 LA를 타깃으로 삼지 않았나로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